네, 2024년 12월 30일 올해 영업 마지막 날입니다. 자, 한 해 정말 저랑 같이 봐주시고 투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근래 들어서 정말 일들이 많았죠. 2024년은 다사다난이 아니라 다다사다난한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 근래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업일 설명 나가볼게요. 자, 기준대는 미국은 단기 조정에 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올랐으면 좀 받아도 되죠. 우리나라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계속 정시 발목을 잡았던 고금리가 살짝 부담이 되고 있는 기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전히 저희가 길게 보고 크게 보는 AI 확장과 성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그 중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얘기가 특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서도 반도체 수요 확장을 또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꼴찌국장이 하반기에 더 눌렸고 12월 달에는 정말 언더슈팅이 더 심하게 됐었는데 미국이 좀 흔들리더라도 큰 추세가 안 꺾이는 이상 우리는 큰 방패를 갖고 있다. 초저밸류가 그 방패입니다. 자, 오늘은 반동을 만드는 양봉을 만들었어요. 사실 원래 연말이나 연초, 특히 월말, 월초 보면 이 종목의 흐름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워낙 우리나라가 다다난했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수급적으로 제가 보는 주도주나 수급 면에서는 또 빅바이오가 제일 좋았던 하루입니다. 내용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렇게 눌렀던 AI 반도체, 삼성전자 위시에서 서서히 매도세가 좀 줄고 있다.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크리스마스 연말이라 휴가도 많이 갔겠지만 외국인 흐름들이 오늘도 코스닥을 좀 많이 샀어요. 그런 추세를 말씀드릴 거고, 그 외에 보는 사이드에서 엔터나 게임주, 대장주 외에 미국 AI 확장을 보면서 로봇 테마를 처음으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다 건드렸던 거예요. 또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개인들과의 지인이 정말 많았다. 또 12월 9일 같이 단기 바닥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랬죠. 밑에서 바닥을 만드는 단기 금요일 날 바닥을 만들었고요. 오늘 정말 저 PBR, 그다음 ROE 좀 약하지만 그런 코스피 얘기를 드리면서 12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서 같이 잘 마무리하시죠. 자, 기준으로는 미국은 지금 단기로 좀 고금리에 눌려 있어요. 하지만 쏠려서 트럼프다 뭐다 더 갔던 부분이 지금 살짝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금주는 지금 휴장이 좀 많죠. 연말이고 연초다 보니까. 자,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오늘 라페일이라서 내일은 휴장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개장을 하죠. 우리 외에 일본이나 독일도 내일은 휴장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1월 1일 수요일 날 신년 첫날이기 때문에 거의 다 휴장한다 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1월 2일 목요일 날 10시에 다시 개장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랬던 저랬던 수출, 반도체 사이클이 될 주경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12월에 미국 제조업 PMI랑 ISM 제조업 지수, 이게 ISM이죠. 이게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거 한번 챙겨 볼게요. 자, 지금 금리가 여전히 좀 눌러가 지금 정시를 또 누르고 있습니다. 항상 정시가 빠질 때는 이 금리가 문제였는데 트럼프 정책 때문에 파월의 경고 이후에 금리가 살짝 반복을 잡고 있어요. 자,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변화를 보고 제가 지난주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이 고금리 강달러 자체가 아직 트럼프 취임 전이지만 스스로 불편할 거다. 2026년 말과 한번 대자뷰이기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지금은 어쨌든 4.6% 넘어가는 상태가 단기로도 좀 오버란 분석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5년을 전망을 꾸준히 드리고 주말에 어제 설명드린 부분도 있어요. 봐주시면 트럼프의 뉴노멀 시대, 금리와 달러가 쉽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 불확실성을 안고 가자. 기본 매크로는 계속 챙기겠습니다. 제가 10년 대결을 말씀드리고 7년 동안 방송 다 한다는 이유도 단기 슈팅이 미국이 올랐다가 이번 올해 내년에 급등락 있을 수 있겠지만 AI 빅뱅 성장 확장에서 우리는 투자 먹거리를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하반기 먼저 조정을 받았던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 확장 내에서 다시 수혜를 찾을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브로드컴, 비엔비디아 칩을 만든다 해서 빅테크 관심 많이 받고
브로드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브로드콤 사실은 PER 기준으로 밸류가 높진 않아요. 30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괜찮게 보는 종목이다 관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랑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랑 마이크론, 물론 마이크론이 많이 비싸죠.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이 반도체럼 지수를 우리나라 지수와 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반등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자, 미국장 올해 정말 열심히 했던 수익이 많이 났던 엔비디아 절반 비중 잘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서 2025년 내년에 로봇을 더 확장하겠다. 올 하반기에 엔비디아 관련 전수나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향후적 AI 확장 플랫폼이 되게 많아요. 로봇에서는 그루트가 있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에서도 새롭게 먹거리 만들 텐데, 근래 보시면 아까 보로토콘 같이 비엔비디아 칩을 만들겠다는 대항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땐 좋은데 엔비디아는 여기에 대항해서 로봇을 또 끄집어내면서 소형 컴퓨터 제슨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로봇 관련을 좀 말씀 더 드릴 거예요, 제가. 자, 테슬라는 머스크랑 트럼프 관계가 워낙 밀접하고, 물론 정치적으로 조금 알력이나 이런저런 견제가 또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 정치 때문에 저는 투자는 안 하지만 계속 봐야 되는 중요한 종목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내년에 자율주행과 로봇, 옵티머스 막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AI 빅뱅 사이클의 가장 마지막에 완성되는 궁극을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5년 뒤든 몇 년 뒤에 나올 텐데, 어쨌든 미국 트럼프와 지금 성장에 엄청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미국 정시에서는 FSD나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이 막 날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수익화보다 땡겨서 올 수 있는 미국장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에 내년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로봇도 많이 올랐었어요. 작년 초에 미리 AI 관련 로봇 관련 올라와서 레인보우 같은 것들은 10배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투자했던 기억 나실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투심 수급이 약해서 그러는데 AI 빅뱅 확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상화되면 한국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봇 관련 테마도 꾸준히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내년에 미국 확장을 보고 등락은 있겠지만 주된 걸 찾아가는 가운데 로봇이나 이런 것도 제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뒤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이 단기로 좀 출렁거린다, 조정을 받는다 해도 또 이게 또 기대를 키울 수 있는 CES, 1년에 가장 큰 IT의 대축제가 라스베가스에서 1월 7일부터 열립니다. 이런 부분이 또 돼서 크게 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쏠렸다. 어제 시황 보시면 미국이 작년 올해 합치면 10,000포인트에서 19,000, 2만까지 거의 8, 90% 올랐어요. 여기서 겁나는 분도 계시고 쏠림에 대한 경계도 많이 하고 안정되는 부분은 비중도 많이 줄이시겠지만,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기준인 것들은 한 번에 꺾이지 않고 투자는 겁내지 말란 식으로 제가 방법까지 어제 시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라든지 달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주위 주변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참고로도 말씀을 잘 드리고 홀딩하면서 신규로도 10만 달러부터 조금 매수한다는 얘기를, 매수해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근래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어차피 미국이 중심이다 보니까 미국 자산이나 정책을 많이 추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비미국도 엄청 전략 자산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하다 보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말씀드렸던 내년에 슈팅과 같이 보면서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떨어졌잖아요. 나스닥 떨어지면서 같이 좀 빠져 있는데 여전히 추세는 괜찮다 보면서 나스닥 조정과 함께 좀 챙겨보면 됩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단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테마 잦은 매매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오히려 비중을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미국 중에서는 여전히 2025년에 지금 딜던하고 딜에 관심 있는 트럼프와 도강양해로 눈치를 보지만 자기의 중장기적인 소비를 키울 시진핑을 내년도 계속 봐야 돼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수혜를 보고 볼 수 있는 중국 관련주도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또 대만 TSMC는 여러 가지 확장과 맞춤형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신고가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대만 타이중에 사무용 업무 공간을 마이크론이 또 오픈했습니다. 이미 타이완에도 지금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하는 이유 뭐냐? 내년도 쯤에 AI 확장과 함께 반도체에서는 레거시보다는 HBM,
AI 쪽으로 더 확장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지금 현재 월 2만 장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은 3배나 급증시켰다. AI HBM 쪽에 더 확실히 집중 선택하는 게 여기도 보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꼴찌고 많이 눌려있고 외국인 수급을 보고 있지만 12월 달에 변화를 봤지만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 때문에 조금 언더슈팅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항상 연말과 월말에 볼 때, 특히 연말 연초에는 이 매집과 수급이 되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파트 2에서 매집하는 종목 3개, 4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하반기에는 투신과 수급이 한 번도 없었던 별별 사이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역대급 최악 기간을 겪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홀수에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그 코스닥의 사이클의 비밀이라는 말씀도 이제 드렸고, 분명히 코스닥이 더 떨어졌고 빈집이랑 신용이 다 틀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는 도강량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수급이나 시장에 대한 수급 얘기를 제가 매일매일 봐드리고 시그널을 드리고 있어요. 코스피는 6개월, 코스닥은 9개월째 역대급 한 번도 반등 없이 계속 빠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연말 연초에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 매도세가 여전히 감소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적극적이지 않고 연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환율이 엄청 여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금요일 설명드렸지만 심리적인 수급 요인이 더 크다 말씀드렸고, 이 환율이 오늘도 사실 안정은 안 됐어요. 1460원, 70원대 왔다 갔다 해도 오늘 코스닥을 되게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는 그냥 관망이었지만 코스닥을 2,000원까지 사면서 일단 한번 찍어주는 거죠. 한번 찍어주면 그때 뭘 사는지 보면 돼요. 근데 오늘 코스닥 매수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보는 빅바이오 쪽이 수급이 제일 좋았어요. 그걸 신나는 보시고, 코스피 현선물은 삼전 하이닉스 같은 거 보고 있지만 덜 팔고 있죠. 어쨌든 관망이나 소폭 매도 정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얘기는 금요일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거고, 여전히 당국 대책이 여러 가지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기준으로 보는 수출과 무역억자, 경상억자 보면 여기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왔다 갔다 했던 거는 12월 달 분명히 어쨌든 정치 문제가 솔직히 약간 있었다. 당국 대책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계속 얘기 나오는데 얘들도 국민연금 비중에 대외 투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국내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달러 같은 걸 환해지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달러 팔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규모가 480억 불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 저는 봐요. 오늘 아침에 들은 긴급회의도 여시더라고요. 환율 얘기. 이 변동성은 막 타이밍 바가 얼마까지 막는다, 얼마까지 간다 그런 것보다 너무 급변동성, 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게 지금 우선 목표라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제가 봤던 시그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연말 연초에 좀 늦게 들어오지만 코스닥에 살 때 뭘 사느냐, 바이오를 많이 사요. 당연히 시총 1위인 것도 있지만 오늘 보시면 SK 바이오팜이 급등했습니다. 밑에 박스를 돌파했어요. 알테오전도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셀트론 같은 것들이 큰 매수를 보인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아침에 제가 자주 보고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신한금융의 엄민용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한울바이오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3만 몇천 원짜리인데 목표가를 6만 몇천 원 부르면서 상당히 강하게 그 매수를 불렀어요. 이런 것들 보면 장세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반응하면서 한울바이오가 10% 이상 급등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아직 투심이라든지 보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그런 신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에서 반응이 좋은 거예요. 1월 달에 13일부터 CS 말고 제품을 헬스케어 있죠. 자, 꾸준히 말씀드렸던 기준 잡는 SK 바이오팜과 삼바가 오늘도 다 좋았습니다. 빅바이오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우리 살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는 파트 2에 드리는데 대장 알테오전 좋았고요. 아침 매수에 되게 좋게 들어왔습니다. 필수이픽도 오늘 급등했어요. 매수 좋았고, 자, 매매용 공개해드리는 펩트론도 제가 뭐 10만 원부터 9만 몇천 원 계속 얘기 드리고 매수하라는 종목인데 꾸준하게 매수가 되게 좋아요. 제가 보는 매일매일 챙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10%나 30%를 1월 달에 기대할 수 있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수혜도 좋아 신고까지 가고 있어요. 자, 코스피나 외국인 수급,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보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는 AI 반도체, 미국의 AI 빅뱅 확장을 기대하면서 서서히 돌아서는, 차트든 수급이든 서서히 돌아서는 흐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 부양책도 기대할 부분이 있어요.
잠만 우리나라가 안 좋다, 수급이 어떻다, 지금 ROE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드려도 가장 큰 거는 뭐죠? 우리나라 삼전이 깨지면서 이렇게 하반기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 경제와 정시, 한국 경제와 정시를 받치는 거는 반도체일 거고, 거기에서 반도체 중에 수출이, 수출 증가율이 좀 떨어진다 해도 얘들이 회복도 안 끝나는 거예요. 얘들 회복되면 제일 끝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대외적인 변수나 차트나 다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대장은 하이닉스, 여전히 HBM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 우리나라 코스피나 큰 부분이지만 삼성전자는 서서히 바닥을 만들고 있다. 서서히 만들고 있다. HBM 관련 소부장에서는 한미반도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파트 2에서 상세 설명 드립니다. 자, 사이드로 보지만 충분하게 우리 한류,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런 특징되는 종목, 엔터 대장, 게임 대장 말씀드리고 있어요. JYP도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매집 잘하고 키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참고로 말씀드려서 계속 오픈하고 있는 삼양식품도 좋습니다. 자, 참고로 보는 중수급 조선주도 오늘은 조정 좀 받았죠. 하지만 추세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중에 넣어두시면 되고, 자, 참고로 제가 로봇테마 앞에 얘기를 드렸지만 내년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로봇테마까지 돈다는 얘기는 뭐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봇테마가 대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몇 년 뒤에 있고 미국에서 중심되는 AI 관련 확장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 이쪽 로봇의 테마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서서히 투심이나 수급이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전체로 봤을 때 괜찮고, 여전히 딴 거 안 보고 로봇 대장주를 참고로 파트 2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했던 종목이고 추이를 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전히 전국 안정과 기업 투자, 정보 정책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정치 이슈는 그냥 패스할게요. 머리 아파서. 자, 상법 개정을 정말 바라고 바랍니다만은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올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반기도 그렇지만 우리 개미들이 정말 스마트해지고 얘기했던 것들이 금감원의 조사도 들어가고 이 기업들의 주가 영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진짜 이게 주주 가치를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부분을 이 기업들한테도 인식을 박아넣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사실 우리나라 ROE든 우리나라 업글이 되는 밸류업에 되게 중요한 변화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쇼크 테라피는 상법 개정인데 과정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 수출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한번 디밸류 되다 보니까 이 ROE 개선이 되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PBR 정말 낮아졌던 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는 우리나라 정말 꼴찌가 맞아요. 이제 꼴찌예요.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인데 지금 PBR 0.83배 역대급으로 떨어져 있고, 지금 어쨌든 딴 데서 정시 부양하면서 중국만 하더라도 20% 넘게 올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PBR이 1.2배까지 가 있잖아요. 자, 전 세계 꼴찌인 중국보다 더 못한 우리나라 한국 갈 때까지 갔는데, 수출이든 수급이든 ROE든 반도체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상반기 미국은 엄청 올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정상 밸류 1배 정도만 가도 돼요. 자, 1배가 얼마죠? 지금보다 20% 올라야 됩니다. 지수가 20% 오르면 종목이 50%, 100% 말씀드리는 게 제가 황된 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 올해 2024년 특히 하반기 때 다다난했는 이런 장세에서 저랑 같이 투자해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도 정말 저는 꾸준하게 같이 갈 수 있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같은 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책임감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 종목 얘기도 이어나갈게요. 자, 그리고 지금 멤버십 고약분이 재가입하신 분이 토나토님 또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종목들 유입 수급 설명하는 거와 이제 월말 매주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